오늘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와서 이렇게 학생들 만나곤 하지만 탄핵 전국을 맞아가지고 오늘 하는 이 강의가 더 좀 의미가 있는 강의가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며칠간 그 탄핵 절차 자체가 지연이 되어서 국민들이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서로 이제 승복을 요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갈수록 혼란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나 어떤 국가기관의 결정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은 탄핵 표결이 끝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탄핵 찬성이나 반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만큼 사회 안정과 그리고 시스템을 믿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당도 평온함을 되찾고 잠자코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아무래도 대학 다니시니까 좀 대선이 만약에 다가온다면 청년이나 교육 관련 공약들에 대해 좀 청년 공약을 좀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저는 애초에 정치하면서부터 청년이라는 특수 영역을 인정을 안 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공약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다만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특히 관심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오늘 내용 중에 녹여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예. 경선 결과가 내일 발표되는데 어떤 결과 전망하실지 일단 궁금하고요. 예. 단독입 후보로 흥행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혁신당이 창당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당연히 창당 초기에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이 사실이고 당내에 다른 경쟁자분들이 뭐 경쟁하시려는 분들이 있었으나 그 1년여의 기간 동안에 당원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했더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 뭐 선관위 측에서 77%의 1차 경선에서 예비 경선 득표하면은 본선 없이 이제 가는 걸 룰을 정하자마자 출마하시려던 분들도 조금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정당처럼 과반 결선 투표도 아니고 77% 룰로 했는데도 거기에 참여를 주저하셨다는 거는 사실 준비가 좀 안 되신 분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으면은 제가 후보로 확정되게 되면은 바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위해서 단경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렇게 민간 국가로 꼽은 배경 주목받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민간 국가라는 거는 과거에도 이제 몇 번 언급될 때마다 핵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긴 하던데요. 저는 한국의 정세의 불안정성 그리고 과정 속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분쟁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있는 변화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미국 측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나 정치적 논의를 할 때 핵 잠재력을 갖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허황되다든지 아니면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핵 잠재력 발언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견해가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독주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의원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서 변화가 크게 없는데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뭐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지금까지는 언론 지형이라는 곳에서 주목받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은 3자 구도로 재편되고
실제 본선 후보들이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공약들이라는 걸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인지도를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존재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난제이겠지만은 대한민국 이준석 모르는 사람은 없다 생각하고 결국 어떤 판을 까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지난 선거에서의 동탄 모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